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회로망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슈퍼포지션 시어림 10의 1절에서는 치환, 중첩의 원리라고 그러죠. 중첩의 원리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고요. 10의 2절에서는 테베닌 정리를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0의 3절에서는 회로의 전화번이 두 개를 가진 그 회로를 테베닌 정리를 사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에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의 4절에서는 브리지 서킷,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휘스턴 브릿지 같은 이 브릿지 회로의 테베닌 정리를 적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10의 5절에서는 노턴의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0의 6절에서는 테베닌과 노턴 그 회로의 변화, 그러니까 테베닌 그 정리를 노턴의 정리로 바꾸거나 또는 노턴의 등가 회로를 테베닌 등가 회로로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10의 7절에서는 10의 6절에서 테베닌 노턴 변환에 대한 이어지는 설명으로 전압원을, 그러니까 하나의 저항과 직렬로 연결된 전압원을 하나의 저항과 병렬로 연결된 전류원으로 변환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0의 8절에서는 밀만의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겠고요. 그 다음에 10의 9절에서는 회로의 그 저항의 연결에 있어서 T나 또는 Y, T나 Y는 같은 겁니다. 그리고 파이나 델타는 같은 건데 여기서 델타 Y 또는 Y 델타 방법으로 회로의 그 요소들을 변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첩의 원리, 슈퍼포지션 시어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첩의 원리는 옴의 법칙을 전원이 여러 개인 회로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로망의 중첩의 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특정한 조건들이 만족되어야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회로에 속해 있는 모든 부품들은 리니어 특성이 있습니다. 리니어 소자가 돼야지만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리니어하다, 선형이다 이러는 것은 전류가 인과 전압에 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부품들은 양방향성,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나 양쪽 방향으로 동일하게 흘러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압원의 극성이 반대가 되어도 전류의 값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양방성이 있는 소자를 우리가 이제 수동소자, 패시브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소자를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먼저 수동소자는 증폭이나 정류를 하지 못하는 일반적으로 저항이나 캐패시터, 인덕터 등과 같은 부품을 뜻합니다. 그래서 수동소자의 경우만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우리가 2학년에 배우는 회로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다 수동소자겠죠. 저항이나 캐패시터, 인덕터. 그래서 1학기 때는 저항, 2학기 때는 이제 캐패시터와 인덕터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반면에 능동소자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능동소자는 우리가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나 또는 튜브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 양방성이 아니고 또 선형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능동소자는 우리가 중첩의 정리, 중첩의 원리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원이 한 개 이상인 선형 양방향성 회로망에서 그 회로망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의 전류와 전압은 각 전원이 개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각각 어떻게 더해서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압이 두 개라면 A라는 전원에 의해서 흐르는 어떤 특정 값, B라는 전원에 의해서 생기는 그 전압 또는 어떤 특정 값을 더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게 중첩의 원리입니다. 회로 해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됩니다. 각 전압원을 교대로 우리가 죽인다고 얘기했는데 제거한다고 했는데 단락시킵니다. 반대로 전류원의 경우는 여기서 전압원은 우리가 제거시킨다는 의미가 단락을 시킨다는 의미고, 전류의 경우는 우리가 제거시킨다, 또는 우리가 제거시킨다는 의미는 전류원을 어떻게 하면 된다? 개방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전압원은 우리가 단락시키면 각각 하나의 전압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워지는 그런 값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회로가 있을 경우, 이게 다 이쪽 접지가 되고 R1, R2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회로인 경우, 이 R1과 R2 사이의 중간점, P점의 전위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P점의 전위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플러스 13V가 나오는데, 지금의 이와 같은 회로에서는 전압원이 몇 개 있냐면 V1 플러스 24V, V2 마이너스 9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원이 두 개인 경우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우선 V1만 있다고 가정하고서 이 P점의 전위를 구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V2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제거시킨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압원을 제거시킨다는 것은 뭘 시키면 돼요? 쇼트, 단락시킨 게 됩니다. 이런 회로에서 이제 P점의 전위를 구하면 16V가 됩니다. 그 다음은 V1을 제거하고 V2는 내버려 두죠. 그래서 V2는 내버려 두고 V1을 제거시킵니다. 제거시킨다는 의미는 전압원을 뭐한다? 쇼트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회로에서 우리가 P점에 우리가 전위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3V가 되죠. 그래서 이 V1만 존재할 때가 플러스 16V가 나오고 V2만 존재했을 때가 마이너스 3V가 나오니까 이것이 두 개가 어떻게 된다? 중첩이 된다. 그래서 플러스 16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13V가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어떤 특정한 값을 구하는 방법이 슈퍼포지션 시어렘, 중첩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회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압원이 두 개인 회로에 우리가 요 P점의 전위 13V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첩의 원리를 사용을 하죠. 제일 먼저 전압원 V1을 살려두고 V2를 제거시켰을 때, 그때 P점의 전압, VP 프라임. 두 번째, V1을 제거시키고, V2만 있을 때, 그때의 P점의 전압, VP2 프라임. 이렇게 각각의 경우를 구해가지고 이 두 개의 P점의 전압감을 구하면 VP는 VP 프라임 플러스 VP2 프라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무슨 원리? 중첩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압원을 제거시키는 것은
이 전화번의 경우는 킬, 제거시키는 건 뭘 의미한다? 쇼트, 단락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V2를 제거시켰습니다. 쇼트시켰어요. 그러니까 V2 이 부분을 단락시켰죠. 그러니까 전화번이 없죠. 그러니까 전화번이 V1만 존재하게 되죠. V1 24V만 존재하게 되고 R1, R2 그대로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 접지점, 이 세 가지 접지점을 같이 놓습니다. 이렇게. 그죠? 같이 놨죠. 그래서 이 P점에 여기서부터 이 접지까지의 우리가 구하고자 전압값을 VP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놨을 때 이와 같은 일에서 24V가 되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지고 이 R1, R2 30kΩ과 60kΩ의 전압 드롭되는 볼테이지가 어떻게 해요? 비례해서 나눠갖게 되죠. 그래서 VR1 이 P점의 전압, 여기까지의 전압은 결국은 R 안에 걸리는 전압이랑 같기 때문에 이 R 안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VR1은 24V에다가 곱하기 R1 플러스 R2분의 R1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R1.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여기 VR1이 16V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V2 전원을 제거시키고 V1만 존재할 때 그 P점의 전압값은 우리가 얼마가 되냐면 16V. 이와 같이 16V를 구하게 됩니다. 다음은 V1을 제거시키죠. 그렇죠? V1을 제거시키고 V2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V2만 존재할 때 여기 V1을 킬, 제거시켰죠. 그러니까 쇼트가 됐죠. 그래서 이 전원 마이너스 9V가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면 역시 R1, R2에 그 걸리는 우리가 전압은 이 저항값에 비례해가지고 마이너스 9V가 마이너스 6V, 마이너스 3V 이렇게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P점의 전위는 지금 마이너스 3V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제 마이너스 3V. 그러니까 여기는 P점의 전원이 R 안에 걸리는 전압이 아니라 R2에 걸리는 전압이 되는 거. 만약에 이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KVL을 사용해서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6을 빼주면은 마이너스 3V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KVL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이쪽으로 이렇게 KVL을 사용하면 다이렉트로 그냥 VP2 프라임이 마이너스 3V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지금 이게 마이너스 전원이라 약간 이제 여러분이 혼동을 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9V니까 여기 접지해가지고 그대로 쫓아갑니다.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9V 났죠. 그 다음에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R1이랑 연결되어 있죠. 이 P점의 전위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R1이랑 연결되어 있고 P점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R2가 30K야. 30K고 이쪽이 쇼트 됐으니까 접지시켰죠. 그렇죠? A점이 접지해가지고 이렇게 접지된 거는 이와 같은 회로로 다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P점의 전이라는 거는 이 마이너스 9V가 이렇게 해서 나눠갔기 때문에 저항값에 비례해서는 이게 마이너스 6V, 마이너스 3V. 그러니까 우리가 그 P점의 전압값, 이때 VP2 프라임의 전압값은 R 안에 걸리는 전압값이 아니라 어디에 R2에 걸리는 전압값이랑 같다. 그래서 VR2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3V.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이너스 3V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요거는 잘 생각해 보시고, 요점의 전위에서 이렇게 접지되어 있는 부분, 이거 같이 연결해서 KVL, 요쪽에 같이 연결해서 KVL 사용해 가지고 VP2 프라임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중첩의 원리를 사용하여 R3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R3에 흐르는 전류 I3를 구하라. 역시 전화번이 두 개가 있죠. 저희 먼저 V1만 내버려 두고 V2를 제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V2이 이게 단락이 되죠. 이런 회로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회로가 되겠죠. 이런 회로에서 결국은 이 전압 V1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 R3, IR3 이게 구하면 되겠죠. 일단 그래서 이거를 단락시켰으니까 이제 전압은 V1만 나왔고서 이 IR3 1'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체 전류 IT를 구해야지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3'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가 R2, R3가 병렬이니까 그죠? R2, R3가 병렬이니까 이렇게 해서 병렬값 10 플러스 20분의 10 곱하기 10에서 3분의 25을 넣었죠. 이게 3분의 25. 그 다음에 이게 100옴이니까 이때 흐르는 전체 전류 IT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는 R1 플러스 이 두 개의 병렬을 뜻하니까 100 플러스 3분의 20분의 15. 그래서 0.141 전체 전류를 0.141 암페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한 걸 이건 병렬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3 프라임, 1'을 구하게 되면은 이 전류는 전체 전류가 여기 0.141 암페어가 걸리니까 이 저항값 10옴과 20옴이 어떻게 해서 반비례해서 이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I3 1'은 IT에 R2 플러스 R3분의 반비례 R2 그래서 우리가 0.094 암페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V2를 단락시키고 V1만 존재했을 때 그때 흐르는 전류가 얼마다? 0.094 암페어 이와 같이 일단 구하게 되죠. 다음은 V2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V1을 이제 킬시키죠. 그래서 V1을 이렇게 단락시킨 회로, 이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게 되죠. 이와 같은 데서 같은 방법으로 이제 전체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 R1과 R3가 병렬이 되어 있죠. 그죠? 병렬이 되어 있으니까 R1과 R3가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2와 이 병렬된 게 직렬로 해가지고 IT를 구하게 되면 IT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와 같은 공식에 의해서 얼마가 나오냐? 0.446 암페어. 그러니까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0.446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I3 2'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0.446이니까 0.446 암페어가 R1, R3에 어떻게 반비례해서 일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I3 2'은 IT에다 곱하기 R1 플러스 R3분의 R1 반비례해서. 그래서 0.446 곱하기 100 플러스 10분의 10이 아니라 100. 그래서 0.406 암페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2만 존재했을 적에 R3에 흐르는 전류는 0.406 암페어. 그래서 원위치로 가서 원래 회로에서 본다면 이거를 제거시켰을 때 흐르는 전류가 I3 1'. 15V를 제거했을 때 흐르는 전류가 I3 2'.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두 가지 전류를 구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R3에 흐르는 전류 I3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I3 1' 플러스 I3 2'. 그래가지고 0.094 플러스 0.406을 하면 우리가 얼마? 0.5A를 궁극적으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V1만 존재했을 때 0.094, V2만 존재했을 때 0.406. 그러니까 R3에 흐르는 전류는 두 개 다 더해가지고 얼마가 된다?
0.5A가 된다. 이거를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중첩의 원리로 구한 그 값들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놓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루프에 대해서 KVL을 적용하죠. 15V. 그 다음에 여기 10V, 여기 5V니까 여기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플러스 10, 플러스 5, 마이너스 V와는 제로. 그래서 KVL에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노드에 대해서 KCL을 적용하면 들어오는 전류가 0.1A, 들어오는 전류가 0.4, 나가는 전류가 얼마? 0.5A. 그렇죠? 그래서 KCL과 일치. 그래서 이 루프에 대해서 KCL을 한번 적용하고, 이 노드에 대해서 이 루프에 대해서 KVL을 적용하고, 이 노드에 대해서 뭘 적용해? KCL을 적용해서도 우리가 일치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0.5A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